성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광명역 세권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개발은 고속철도 광명역의 정차열차 증편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화재 20호입니다. 그래서 농악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라는 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걸 잘 키우려는 노력을 해왔던 가정의 하나로서 각 동에 풍물을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풍물을 치는 사람이 많아야 광명농악이 지켜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충영고등학교를 농악 전수학교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매년 지원금을 주면서 우리 충영고등학교에 대한 농악을 팀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그 팀들이 전국에 청소년들 그 농악 경연대에서 거의 다 쓸어와요, 상을. 그래서 그걸로 해서 대학을 간에도 수시 입학을 하는 학생들도 내려놓고 들었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 아방리 줄다리기라든가 아방리 농협을 우리 도문화재, 우리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도록 하고 전국 우리 경기도를 대표해서 전국 축제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풍물을 할 줄 아는 시민들이 한 2천여 명이 넘을 거야 아마. 그만큼 상당히 의미 있게 광명농악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동기부여를 하고 또 한마당 한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대보름 축제를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금년도는 경제가 좀 나아진다고들 하고 있어요. 실제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이제 좀 세계적인 기술, 세계적인 것들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삼성전자가 100억 불을 수출을 만드는 100억 불의 이익을 달성하는 우리나라 돈은 10조죠. 10조 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로 발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가 하면은 LG전자도 상당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작년 한 25조 매출액인데 금년은 30조가 넘어가고 멀지 않은 삼성을 뒤따라서 같이 동반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선업은 워낙 활발해서 아마 거제에 있는 대우자동차에 대우조선을 가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길을 지나가는데 승용차가 15분 가야만이 대우타리가 지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꽉 찼답니다, 완전히. 그래서 대우조선이 부지가 모자랄 정도로 지금 꽉 차서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한 3년간 물량이 확보가 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가 돼서 아마 내년쯤에는 조합장님 앞으로 앉으시죠. 내년쯤에는 그 대우조선은 부지를 더 확장해야 될 정도로 아주 대우조선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나아진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좀 더 살기 좋은 그리고 좀 더 경제가 나아져서 서민들의 생활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도 아마 금년 한 해 앞으로 2, 3년이 참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일들이 해야 될 일들의 행정적인 절차들이 거의 마무리됨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가 현장화되는 현상들이 아마 금년 내년부터는 가시화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소택지 개발 지구라든가 여기 앞에 있는 저층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 말씀 끝나시고 나면은 인사가 끝나면 다시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우리 광명 이 시기에 우리 시민들을 함께 만들어갔던 의지를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힘을 묶어내서 저도 광명의 100년 대계가 크게 변할 이 시기에 맞춰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KTX 그 영등포의 정차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명운동도 벌리고 많은 노력도 해준 덕분에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뭐 그지 끝이 난 것은 아니지만은 쉽게 건교부나 철도청에서 KTX 영등포에 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왔죠. 작년 10월부터 현안으로 문제가 만들어서 우리 시도 작년 12월에 들어서면서 서명운동을 해서 지금 현재 86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서명부를 청와대, 건교부, 국회, 철도청 이렇게 4군데 이미 전달했습니다. 작년 12월 17일 날 국회하고 건교부하고 철도청은 61만 명 서명부를 붙여가지고 제출했고 청와대 최근에 며칠 전에 청와대 저희들이 86만 명을 붙여서 청와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원의 요지는 3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큰 틀에서 광명 고속철도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등포에 KTX를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반대를 분명히 하는 청원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광명 고속도로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역 체계인 신안산선을 조기에 착공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신안산선은 아시다시피 안산에서 출발해서 목감을 거쳐서 우리 광명역을 거쳐서 시흥대로를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석수역으로 나가게 돼서 현재 설계된 것은 석수역에서 쭉 타고 나와서 공단역에서 2호선과 환승이 되고 신풍역에서 7호선과 환승이 되고 신길역에서 경인선과 5호선이 환승이 되고 그다음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 9호선하고 환승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되게 되면 아마 여의도에서 우리 광명역사까지 오는데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 광명역사가 상당히 좀 고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착공을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 청원의 요지고, 세 번째는 지금 KTX가 이렇게 우리 광명에 몇 편이나 수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86편 정도 서요. 쓰고 내리고 하행선 43편, 상행선 43편. 근데 전체가 136편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행선 68편, 상행선 68편. 서울역이 경부선, 그리고 호남선은 용산, 이렇게 두 군데서 출발하는 열차가 그렇습니다. 68편씩 운행이 돼요. 그 중에 43편이 광명에 쓰고 또 43편이 도착해서 쓰고, 그래서 86편이 운행되면서 주말에는 한 12,000여 명, 그리고 평일에는 한 8,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KTX입니다. 초기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14,000명 정도가 타던 것이 지금은 배 정도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50회밖에 운행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72회로 늘었다가 지금 86회까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것을 좀 더 이제 더 많이 좀 세워달라. 136편 중에 한 100회 정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넣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공식적인 건교부 입장이나 철도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KTX를 영등포에 세울 계획이 없다. 그리고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은 우리 광명시와 영등포하고 협의를 할 것이다. 이것이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영등포 쪽에 있는 상인들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세우려는 노력들이 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을 해가면서 막아내야만이 되는 과정이 있고, 적어도 앞으로 우리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마무리되려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봐요. 거기에 건물까지 다 들어서고, 거기에 건물만 들어서는 것도 거기 5, 6층짜리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적어도 40층, 3, 40층씩 이런 빌딩이 들어서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적절히 대응해가면서 우리는 막아내야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작년 연말에 고생들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시민들이 27만 명을 설명해 주셨고, 안양, 의왕, 군포, 가천, 그리고 안산, 시흥 이분들이 약 한 60만 명 정도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86만을 넘게 서명문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그때 잘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입니다.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이런 일들은 우리 천학균 의원님, 우리 시의원님 말씀 끝나고 나면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초도 되셨고 그러니까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고, 우리 제가 옆들은 이제 지금 경륜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 가시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경륜장은 아마 이 한동 분들은
그 현장을 잘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마 도덕산이나 구름산에 올라가시면 좀 잠깐 보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정으로서 한 3%쯤 갔어요. 공정이 한 3분의 2 가깝게 가서 원래 공기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간다면 금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인데 금년 연말에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경륜장에 들어서고 나면 우리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이 얘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선 경륜장에 들어서면 거기 한 6만 평 부지의 사이클 테마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최대 3만 명 수용이 가능한 천정이 덮여진 돔 경륜장입니다. 대한민국 실내장으로서는 실내 경기가 그것이 제일 큰 곳일 겁니다. 아마 실내로서 3만 명 이상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대한민국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만들어짐으로써 3만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시설이 이제 광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이클 테마공원이 만들어져서 휴식 공간이 광명동 쪽에 만들어집니다. 우리 광명 사거리에서 안산 쪽으로 나가다 보면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거기는 일자리가 한 2,000개 정도가 생겨요. 근데 이미 기존에 있는 송파에 있는 것을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 보고 신규로 늘어나는 이는 한 7, 800명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수는 한 600억 정도가 그걸로 해서 우리 시 세입이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시는 적극적으로 사실 추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00억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시는 세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600억이 우리 시세 몽땅 모아봐야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가 1년에 우리가 82,000대인데 그게 부과해봐야 한 110억 정도 들어요. 120억 정도. 종토세 다 부과해봐야 한 5억, 한 70억이 채 안 됩니다. 건물을 몽땅 다 부과해봐야 한 40억 정도 부과가 돼요. 그래서 기아 산업이 한 20만 평 정도 쓰는데 그것이 1년에 우리 시에 세금 내는 것이 한 50억 정도 냅니다. 근데 경륜장 하나로서 600억 세습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들어오면 우리 시가 재정 자립도 한 60% 정도 되는데 한 80% 정도가 올라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서 그것을 시 재원으로서 시가 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재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도시는 재투자를 결국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를 고칠 수가 없어요. 자꾸 낡아만 가는 것이지. 그래서 시의 재정 자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시는 제가 민선직이 들어오자마자 지난 98년도부터 경륜장과 관련된 일을 추진하기 시작해서 옛날 그 박지원 씨가 문광부 장관 할 때는 부천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신낙균 장관이 할 때는 남양주로 끌어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우리가 해냈어요. 해내서 지금은 이제 건물이 한 60, 한 2, 3% 올라갔으니 이제 끌어가고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건 이제 우리가 하는 시설이죠. 그 주에 도로를 뚫는 작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400을 들여서 좀 도로를 뚫고 있는데 그것도 금년 12월이 개장된 시점에 맞춰서 준공 시점에 맞춰서 그 도로를 다 뚫는 작업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길로도 지금 4차선 확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6월 말까지 그건 한 250억 들어갔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륜장에 들어서고 나면 이제 주말이면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매주 오게 됩니다. 경륜은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금, 토, 일 3일간만 합니다. 일주일에. 그리고 경륜은 사이클로 하나의 경주로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종목이에요. 경륜도. 그런데 거기에 다만 배팅이라는 하나의 게임의 재미를 붙여 배팅을 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들어서 그러는데 스포츠 시설이라 해도 뭐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이면 차가 많이 밀려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길을 뚫고는 있는데 아마 남쪽이나 서쪽, 동쪽으로 나가서 큰 문제가 안 돼요. 가리대에서 우리 구름산을 지나서 바밀로 지나서 뚫은 도로도 2007년까지는 뚫을 계획입니다. 그런 도로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은 아마 동쪽에 빠져나가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광명 사거리를 지난 북쪽으로 나가는 것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다만 천왕동을 개발할 때 목감천에 개봉동 쪽으로 도로를 4차선 도로를 뚫어서 남부 순환도로 연결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마무리되면 조금 여유가 있을까. 그렇지 않고는 북쪽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행심이 좀 걱정이 돼요. 저도 뭐 사행심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은 상행시민 가서 노또도 막 각 골목길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슈퍼마다 다 있고 복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그것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축구를 보러 가기 위해서 축구 입장료를 2만 원, 3만 원 주고 끊고 들어가지 않아요. 야구를 보게 되는 것처럼 경륜도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과천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인데 과천이 이렇게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경마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경마장이 1년이면 과천시에 세금이 한 1,100억 정도를 과천시에 세금을 내요. 1,100억 정도. 그 돈을 가지고 과천시를 재투자를 하고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천시가 최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과천 시민이 전부 가서 경마하는 거 아니거든요. 경마에서 과천 시민의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게 문제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사행심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잘 대응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일들은 그동안 우리 시가 행정의 쪼잔한 절차를 밟아서 작년 11월 25일자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어요. 약 60만 평을. 그리고 거기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토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거기는 아파트를 몇 동이나 넣고 상업용지를 어떻게 쓰고 해서 특히 우리 시가 아주 시책사업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음악밸리 추진 사업을 그 7만 1,000평의 부지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반영하는데 저희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악밸리를 추진하는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닌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상당히 좋은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면 그것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문화 사업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장기간에서 투자를 해야 될 사업들이고 어쨌든 우리는 그 부지를 우리 시가 마련하고 그걸 도시계획 지원 시설에 쓸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해갈 계획입니다. 음악과 관련된 일은 음악의 생산, 유통, 소비, 그 다음에 공연, 전시, 거기서 이해 음악 산업이란 인력 양성까지 묶어내는 하나의 클러스터입니다. 집적 시설을 묶어내는 그런 역할로 개발할 계획이고 또 우리 역세권 개발의 큰 모델은 지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어디를 연상하면 되냐면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몰 정도 그 주위를 연상케 하면 거의 비슷하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가리대 앞에 있는 그 30만 평 부지에 대해서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은 보상은 한 98% 정도 끝나고 7개 단지인데 5개 단지는 건축허가 다 나갔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마 금년도에 건축과 관련 공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약 5,3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또 그 앞에 철산 그 소화동 그 신촌부라 소위 무허가 건물들 많고 아주 불량주택이 많은 그곳은 1,500세대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업 승인을 지난 1월 20일자로 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상과 관련된 일들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금년도에 소화동도 다 철거가 시작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동 지금 30만 평 부지나 역세권 개발이나 다 묶어가지고 아파트가 한 15,000세대 정도가 들었을 걸로 보여져요. 전부에서 15,000세대 인구가 우리가 한 4만 명 정도에서 한 5만 명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고 우리 인구가 한 40만 전후 되는 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10년쯤에는 아파트 짓는 것은 2010년 이전에 다 끝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는 이제 도로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전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산역 지하철 7호선인 철산역 그 지하에서 환승이 돼가지고 우리 실내체육관 앞에, 그다음에 보건소 앞에, 그다음 소아초등학교, 소아고등학교 옆을 지나서 기아산업 후문을 거쳐서 충영고등학교 옆을 지나가지고 항룡사 아래를 지나서 그다음에 우리 역사 앞을 지나가지고 1호선 경수선인 관악역과 연결되는 10.4km 구간의 경전철 사업을 작년 2003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어요.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과 고려개발이 저희들이 최초 제안자가 돼가지고 그 뒤에 철도 건교부에 가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작년 10월에 마무리를 하고 11월 달에 예산처에 가서 민투 심의를 마쳤습니다. 42%는 국비, 시비, 도비 합쳐서 42%를 내고 58%를 민자가 되는 사업으로서 민투 심의를 마무리를 하고 작년 12월 6일자로 제3자 공고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3월 7일 다음 주네요.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어떤 업체가 민간 제안을 하는 공고 기간입니다. 7일까지 들어오게 돼서 아마 지금 보기엔 한 4개 정도 컨소시엄이 들어올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금년 상반기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선 협상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실시 설계해서 2006년 중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경전철을 빨리 연결해야 광명 고수철도 역세권이 활성화되고 역사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경전철을 빨리 연결시키는 것이 좀 급하기 때문에 안산선은 그보다 더 늦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우리 시가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5, 600억 되겠죠. 국비, 도비, 또 민자 이렇게 해서 한 5천억 들어서 해야 될 계획들인데요. 어쨌든 이를 착실히 진행해서 2009년까지는 경전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공해가 전혀 없어요.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무바퀴 형태가 채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만드는 소음과 관련된 것도 전부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고. 하여튼 지금 현대 교통수단으로서는 가장 경전철이 가장 신교통수단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러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김해와 부산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수원도 하고 있다, 의정부도 하고 있다, 하남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좀 진행이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민자로에서 지금 계획된 것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 우리 조그만 것들이 다시 찾을 거예요. 우리 안양천과 관련해서는 안양천은 지난 94년도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그때 한 예산은 40억 정도 계획이 되는데 들여서 그때 우리가 둔치를 시민 휴식가로 고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곳에 금년도에 대대적인 보수 작업과 새로운 시설들을 늘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꽤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금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추경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안양천에 대한 대대적인 작업을 해서 시민들이 휴식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한사동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 중에 우리 자동차 학원과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자동차과 골프 연습장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우리 시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자동차 학원은 매듭이 됐어요. 자동차 학원은 협의가 돼가지고 지난번 판사가 조정안을 받아가지고 조정된 안으로 결론이 나서 금년 5월달까지 현사합자하고 그 위원회 저희들이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뭐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지금 골프장과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 소송 중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자기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판사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조정안에 대한 거부를 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운영자가 그래가지고 좀 소송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 정상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것이 오랫동안 불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난 92년도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근 1999년까지 근 18년 넘게를 불법으로 돼 있던 것을 99년도에 제가 모든 도시계획 절차를 치유를 해서 합법적인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현 운영자한테 3년 동안 저희들이 계약을 해줬는데 3년 이후에 본인들은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은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 해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 있었고 우리 시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지금 명도 소송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좀 병합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 그런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안 도서관 옆에 문화원을 지금 정축을 하고 짓고 있습니다. 신축을. 그것이 금년 5월 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에요. 그럼 거기에 새로운 문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휴식 공간들 또 많은 프로그램들
또 거기에는 극장에 하나 공연장에 하나 만들어져요. 한 200석 정도가 들어가는 공연장에. 그래서 공연 문화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원사가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관련되는 시설, 문화의집이 일부가 걸려 들었을 계획입니다. 강명동 쪽에도 중앙도서관이 새롭게 지어졌어요. 아마 우리 하안도서관보다 규모는 거의 좀 커요. 평수는 좀 큰데 좌석수는 좀 적습니다. 거기에도 아주 최첨단 시설로 가꾸어져 있고, 자료는 책은 하안도서관이 훨씬 많습니다. 하안도서관 한 22만 권 정도 장사가 되고, 지금 강릉도 쪽 이제 개관을 했기 때문에 한 6만여 권밖에 아직 안 돼요. 계속해서 책을 보충해 갈 계획입니다. 매년 한 5만 권씩 늘려갈 계획이죠. 예, 여러분 질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그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예. 그게 비만 오면은 물이 채여가지고 아들 또 놀기가 힘들고, 또 그리 행복하는 사람들이 까치 걸음을 걷고 가요. 그러면 일이 돌아가요. 작년에 그 한번 말씀드렸더니 형식적으로 모래 조금 갖다 뿌리다 말았어요. 그런데 현재 지가 생각하기엔 단부차 모래 한참 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모래만 깔아드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 또 그게 그 지력이 넓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력이 넓은데요. 배구다이 두 개만 설치하면은 중고생들이 놀 수도 있고, 뭐 농구대. 대학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 건의합니다. 딴 건 없습니다. 예, 그 이사입니다. 미대라고 합니다. 이대화 선생님.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께 시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실내 체육관 운동장 있잖아요. 예. 그 암벽 예. 거기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기는 한중 사람들 별로 맞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개조해서 노인 복지회관을 해 주시던가, 예. 그러면은 그걸 놔두고 그 안에 보면은 장소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노인들 복지회관을 좀 해줬으면 꼭 부탁했습니다. 예.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지금 현재 사동의 아파트 단지가 9단지, 10단지, 11단지 이렇게 3개 단지로 사동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은 100%가 아파트 소유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자 있는 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광명시에는 약 52%가 주거 공간이 아파트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주택법 43조 8항에 보면은 정부에서 아파트의 모든 그 경비 일부를 이렇게 부담해 주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모든 사업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첫째는 조례를 빨리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태요. 예. 예, 다름이 아니라 광명시청 들어가는 입구가 그 차가 그 들어가는데 번잡하고 교통 사고가 많이 유발될 것 같은 그 꺾어짐이 때문에요. 그것을 들어갈 수 있게 편안하게 시청 정문 앞에 계시는. 네, 들어가는 길이 교통을 받아야 들어가고 나와야 들어가고 교통이 복잡하더라고요. 여기서 찾아가면은 그것을 어떻게 그냥 큰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크게 해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김은경입니다.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제가 이제 하안도서관 이용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중앙도서관이 건립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일반 열람실의 그 바닥이 많이 울려서 공부하기 많이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점은 전에도 많이 건의됐던 사항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다고 아는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강명시 중앙도서관은 열람실이 부족하고 그렇기도 한데 또
바닥이 울려서 많이 이제 학습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김기한 우리 총무님께서 우리 노인정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서편 어린이 공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긴급 조치를 해드릴게요. 뭐 모래를 몇 차 갖다 부어서 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을 전체적으로 한 60개 정도 돼요. 광명시 전체가 우리 어린이 공원이.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고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쭉 해오고 있는데요. 아마 서편 어린이 공원이 금년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안 들어가 있으면 뭐 금년에 같이 할 것이고 안 들어가 있으면 우선 임시 방편이라도 모래를 갖다가 덮어드릴게요. 충분하게 돋아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대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암벽 등반과 관련된 일은 그 암벽 등반은 저희 시가 무슨 이유 때문에 만들었느냐 하면은요.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사실은 만들었어요. 우리 물론 암벽 등반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주로 쓰고 있지만은 우리 어린이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담력도 약하고 그 학교 체육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90%가 여자 선생님들입니다. 6년을 같이 학교를 다녀도 남자 담임 선생님 한 번도 만나고 못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60%가 넘어요. 지금 한 번을 만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을 좀 더 어떻게 해야 좀 길러줄 것인가를 고민 끝에 우리 교육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암벽 등반이 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은 저걸 만들어가지고 좀 더 강매에 있는 초등학교나 애들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좀 시켜보자 하는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저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잠깐 내 설명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 암벽 등반은 저희들이 그런 용도로 계속 쓸 계획이고 그게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산 투자를 강사를 충분히 둬가지고 우리 애들을 키우는 일들을 해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도 4, 5, 6학년들이 와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한 10시간 정도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켜갈 그런 계획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과 관련된 일은 두 가지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일이요. 하나는 뭐 꼭 노인들 문제라고 할 일은 아닌데 납골당을 짓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소화동 우리 가리대 앞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소화 일동 동사무소 함께 복합건물 형태로 해서 한 1000평 정도를 지을 계획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노인들만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중적으로 노인들 전용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중간점 시간은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금년도 우리 기본 요행을 하고 내년도 이제 주택공사 토지조성공사 끝나고 나면 바로 거기에 동사무소하고 우리 복지관하고 같이 지을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관 노인들만 쓰는 전용 복지관을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 체육공원 안에 실내체육관 앞에는 그런 시설 현재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짓고 나면 거기를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지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청에 자주 오시는가 보네요. 시청 정문이 좀 복잡하고 출입구문을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좀 마땅치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하여튼 좀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경 학생인지 주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학생 같으신데 김은경 학생이 그 우리 강한도서관을 짜리다가 우리 일반 열람실을 저쪽에 우리 중앙도서관 가보셨는 모양이죠. 그 바닥이 좀 문제 있다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중앙도서관 운영한 지가 지금 한 3개월,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문제점을 전부 보완을 한꺼번에 좀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에 바닥재를 소리가 안 나는 걸로 좀 다시 덮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바로 뭐 한두 달 뭐 1주 2주 내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2, 3주 한두 달 안에 고칠 계획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그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한꺼번에 좀 손을 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고쳐 드릴게요. 자, 뭐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정도시고 특별한 거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죠. 뭐 우리 어떤 거?
당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파트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는 아파트와 관련된 지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 자립도가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원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우리 시 예산 규모가 1년이면 한 3천억 조금 넘습니다만은 3천억 규모 가지고는 지금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만들어 논다고 하더라도 지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광명대 주거 형태를 보면은 아파트 단지보다는 아파트 안에 강명동 쪽이 훨씬 열악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투자 순위가 아파트 쪽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아파트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줘야 하는 측면이 좀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원 조례를 시의 재정 자립도에 좀 맞춰가지고, 시의 재정 자립도가 이제 경륜장에 들어서 오는 재정 자립도가 좀 올라갔을 거예요. 80% 정도 올라서고, 역세권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재정 자립도가 100%가 되는 도시가 되는 시점에 제가 보기에는 2010년 내지 2014, 5년쯤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역세권 개발이 빨리면 빨리 될 것이고, 늦어지면은 좀 늦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시점에를 대비해서라도 아파트 지원 조례와 관련된 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게요. 지금 뭐 단실내 만들어만 놓고 지원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의 재정 자립도 함께 묶어서 저희 시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죠. 뭐 오늘 이 자리에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린 것도 있더라도 우리 시청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시장에 바란다는 난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서 이런 거 못지않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혹시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장소 왜? 예. 먼저 가세요. 우리 잠깐 나무라 그랬어. 가세요.